인수위가 정권 말 인사 자제를 거듭 요청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습니다. 인사 자제하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 그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송구영신하는 자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보내고 새해 맞는 송구영신 한번 하고 구정권 나가고 새 정권 들어오는 송구영신도 아마 하는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두 번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우면 오죽 좋겠습니까? 나가는 모습이 화려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은근히 기대는 데가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아직 한국에 나가는 모습이 화려했던 대통령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저는 은근히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12월 19일 선거 결과 나오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나는 링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링에 올라가야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링에 올라가서 공격도 한번 못 해보고 방어도 한번 못 해보고 맨땅 구경만 했는데 링에 있는 사람이 자꾸 링 바깥에 있는 사람을 계속 패요. 군소리를 안 해야 뭐 조금 그 격이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소리를 안 하기로 작심하고 입 꽉 다물고 심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식구들이 말이지. 옛날 식구들이 말이요. 자꾸 때려요. 가는 김에 막 몽땅 뒤집어 쓰고 가라. 뭐 이런 뜻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좀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고 또 덮어 쓰고 가라 하면 뭐 덮어 쓰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잘못이 크니까요. 가겠는데 안 그래도 초라한 뒷모습에다가 좀 심하다 싶은데 요새는 이제 소금까지 조금 날라오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의 국장들이 인수위에 불려가가지고 호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정책에 대해서 평가서를 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반성문 써오라 이 말 아닙니까? 옛날 그 보도를 한번 찾아볼 생각인데요. 혹시 옛날에 우리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그러나 자기 일은 뭐 잊어버려서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지금 당장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책의 환경과 실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새 공약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인가, 예를 들면 그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은 노무현 정부거든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준비만 했다가 새 정부 출범하면 그때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좀 있어요. 떠나는 사람한테 꼭 반성문까지 써서 그렇게 그것도 저한테 쓰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쓸 텐데 그 국장들한테 쓰라고 하고요. 차라리 우리 장관들 데려다가 호통을 치든지 논쟁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 자제해달라고 해서 인사 자제하겠습니다. 다음 좀 있으니까 신문에 또 나와요. 또 보니까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자제합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또 나와요. 한 번 말했으면 됐지 뭐 두 번씩 그 대변인이 나가서 얘기하냐고. 대변인을 보고 좀 나무랄까 하다가 그거 뭐 또 협조하라고 하니까 두 번 협조하라고 하니까 두 번 대답하면 됐죠. 그런데 또 협조하라고 또 나옵니다. 설마 인수위가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요. 신문이 자꾸 한 번 말한 것을 신문이 두 번, 세 번 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거 마지막 얘기입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소위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정책 노선을 이해하는 소위 말해서 코드 인사라고 말해왔던 그 인사가 필요한 자리는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부터 인사 그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벌써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중립적 입장에서 해야 되는 정치적 인사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 중립성이 요구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법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한 번 더 협조해라는 얘기가 인사 자제하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 그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소금을 더 뿌리지 않으면 저도 오늘로 얘기를 그만할 것이고 앞으로 소금 계속 뿌리면 그렇죠. 저도 깨지겠지만 저도 상처를 입겠지만 계속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정초에 송구 영신하는데 송구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무슨 짓을 하든 몇 년 만에 대한민국이 망하진 않는다. 우리 국민들에겐 역량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감당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제 자랑하니까 너가 했냐? 국민이 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바로 그 점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했든 우리 국민들은 이 정도 경제는 만들어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덕담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원자재로부터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사업 잘 되시고요. 그리고 가정 일에도 또 개인 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